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 경매나 공매로 또는 여러분들 매매로 받은 이렇게 소유주분들 계시죠?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좀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하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야.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외부로 인해서 찾을 수가 없네. 오로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 안의 선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중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공경매로 받는 경우에 아무래도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또는 경매에 관련된 충분한 법적인 요건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가보지 않았고 많이 누구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매나 경매로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지하다 생각하고 나부터 바뀌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FOMC에서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물론 뭐 신문지상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떠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공경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의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미납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특별승계인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요 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각설이 좀 높았네요. 좀 이것저것 했습니다. 제 18조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 19조 공용 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입니다.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 부분 외의 부속시설을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해서 제15조, 제15조 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제18조 부분은 있죠.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것은 공용 부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이거 관리비라는 겁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 이렇게 방금 아까 조문 보니까 있죠. 그것이란 뭐냐면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 구성되어 있는 곳 있죠. 관리단 관리업체에서 보통 관리비 고지서 앉아 통지 안내하죠. 여러분들 관리단에 준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아직 관리단에 있는 조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사가 데려온 관리업체에서 지금 관리비 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관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행사가 되죠. 아직까지 관리단 조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한 특별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정려 등에 의해서 소유
소유권이 취득된 자를 말하는 거죠.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에 관한 비용을 특별 승계인의 승계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앞에 있는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용 부분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조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경매, 공매 같은 경우는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용 부분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매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 앞에 있는 소유자와 그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매하더라도 뭐 관리비에 대해서는 미리 앉아 서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면 되겠죠. 관리비 중에서 여기 특히 중요하죠. 관리비 중에서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장부 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소독비 등은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입니다. 포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일종이기 때문에 승계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공매로 받은 분들은 이 연체료는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에 있는 곳들도 있죠. 세대별 난방비라든지 일괄 계약에 의한 유선 방송료도 승계되는 관리비 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공공매로 사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색칠한 요 부분 있죠. 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 승계인이 전유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해서 승계된 채무를 면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는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들은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채무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는 드물죠. 여러분들 승계할 때 여러분들 이 관리비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좀 이상하게 보는데 그쵸?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유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냈을 때는 있죠. 이게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지원센터에서는 관리비를 갖다가 3개월 이상 지체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 지체하면 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반드시 저 점유자한테 있죠. 최고 독촉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 주심 반드시 들어가서 압류를 하고 있죠. 경매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매각해서 배당을 받는 것까지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지금 관리사무소가 만약에 3개월 이상 되었을 때 이게 관리비 부분에 채권 주심 있는 것도 안 하고 한 1년 넘게 있다가 놀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다가 이게 점유자가 그냥 도망가 버렸다 라고 하면 소유자가 결국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러다면 이제 이게 관리사무소 또 소유자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요. 반드시 충실히 3개월 딱 지체되면 또는 금액이 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이 있으면 층 전체 한 층 전체가 뭐 한 달에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나온다. 또는 한 2천만 원 할게. 2천만 원씩 나온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씩 청구한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이런 경우는 한 달 뭐가 이제 한 달 때 연체되고 나면 있죠. 바로 있죠. 채권 독촉장 바로 보내야 됩니다. 누가요?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보내고 두 달 때 되면 바로 채권 출신 바로 들어가도록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점을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하고 또 싸우고 난리법석지죠. 그 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관리사무소가 잘못된 거죠. 성관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망가고 하는 게 소유자분들이 내고 하면 되는, 소유자분들이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고 띵가띵가 놀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미리미리 그래서 조치를 취할 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이 그래서 이거 부진적 연대 여기까지 했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제19조에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에 관해서 관리규약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특히 연체료는 우리가 공경매 받은 분들이 연체료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내도 된다. 또 중앙 난방식 집중식 난방 방식이 세대별 난방 방식 이런 건데 이거 안 놔도 된다는 거. 세대별 난방 방식 난방비 안 내도 되고 또 뭐요? 유선 방송료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